2016년 2월 13일 중국 산시성 린펀 출신의 27살 남성 샤오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라도 이런 일을 겪는다면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살고 싶을 것이다 라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는 분노와 배신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이혼으로까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샤오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심지어 경찰에게조차 처음에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도저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진실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중순 어느 날, 당시 샤오간은 생계를 위해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처럼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거의 울음을 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빨리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샤오관은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어진 말은 그의 머릿속을 순식간에 하얗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은 그의 아내 왕친이 살충제를 마시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 일의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샤오간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왜 같은 문제로 엮일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올케 사이의 분위기가 평범한 가족 같지 않다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워 보일 수도 있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유난히 왕친을 감싸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반대로 왕친 역시 아버지 앞에서 지나치게 편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둘만 있을 때의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다고 여동생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왕친이 남편 샤오간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갑자기 크게 울기 시작했고 집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줄 알았으나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왕친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살충제를 들고 나와 당장 죽어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고 여동생은 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그녀에게 달려간 사람은 바로 샤오관의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어른으로서 며느리를 말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왕친이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살충제를 들고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다 말해버릴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왕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협박을 이어가 자신을 더 캐묻거나 억지로 막으려 한다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감정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왕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샤오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왕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집안 한가운데 폭탄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순간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고 누구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있어요. 나를 속였어요.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4번이나 아이를 지웠어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샤오간의 어머니는 벽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그 관계 자체가 이미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은 가족들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충격적인 관계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샤오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라오간은 당시 44살이었고 그는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샤오관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동네에서도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조금 이상한 장면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에 따르면 올케 왕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거의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채팅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급하게 화면을 꺼버리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라고 생각했으나 어느 날 우연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친이 채팅을 하던 도중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두고 자리를 비운 것이었는데, 호기심이 생긴 여동생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의 계정이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계정을 도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대화를 나눌 리 없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말투는 가족 사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대화 속에서는 은밀한 표정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왕친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이 심한 사진들이 대화창 안에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손이 떨려 더 이상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집에 없는 날이면 아버지와 올케가 방 안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그 비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과는 관계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모자라 바깥에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왕진은 더 이상 참지 못했는데 자신만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살충제를 들고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던 순간 라오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치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남겨진 가족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울음소리와 고함이 뒤섞였고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곧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던 샤오간에게 전해졌습니다. 전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름 아닌 친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샤오간은 소식을 듣자마자 일을 모두 내려놓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마을에는 관씨 집안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웃들조차 수군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순간 샤오간은 자신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듣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샤오관은 곧바로 아내 왕친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왕친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 라오관과 무려 10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4번이나 아이를 지었다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샤오관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린 듯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어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불렀습니다. 샤오관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릿속에서는 끔찍한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형이라고 불러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샤오관과 왕치는 16살 혹은 17살 무렵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왕친이 임신하게 되어 샤오관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며 다른 방법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왕친은 그렇게 하면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살이던 샤오관이 갈취 혐의로 체포되어 무려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연인이 사라지자 왕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샤오관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샤오관의 어머니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임신한 어린 여성을 쫓아낼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시부모와 시누이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친의 말에 따르면 자신과 시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샤오관의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외지로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들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수상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 라오관에게 물었고 라오관은 오히려 아내가 집을 비우니 사람들이 험담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12년 6년의 형기를 마친 샤오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재회한 첫날 밤 왕치는 침대 위에서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당신 아버지랑 관계 있다는 소문을 들어도 믿지 마세요. 그때 샤오간은 웃어 넘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경고였던 셈이었습니다. 23살이 된 샤오간은 아버지의 권유로 왕친과 정식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아내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컸고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타지로 일을 나가게 되었고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 정도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 왕치는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갖게 된 샤오관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매달 번 돈을 빠짐없이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동안 아내와 아버지의 관계는 이미 숨기지도 않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라오관은 점점 바깥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왕친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샤오관과 왕친은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왕친이 키우기로 했고 그녀는 아무 재산도 가져가지 않고 집을 떠나기로 합의했습니다. 샤오관 역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이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친이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7살 때 라오관에게 폭행당했고 강제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지역 경사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 왕치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라오관 역시 사라졌습니다. 샤오관은 원래 막내딸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치는 검사를 거부한 채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떠나기 전 라오관은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죽으면 아무데나 묻어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아버지와 전처가 함께 샤오관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라오관의 재산을 두 아이 앞으로 넘기는 합의서를 작성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샤오관의 어머니와 누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샤오관은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전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찾아야만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왕친의 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왕친의 언니는 분노한 얼굴로 관씨 가족을 향해 모든 책임이 그의 집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이 17살에 그 집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외지로 떠나며 두 사람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격렬한 말다툼이 이어져 샤오가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처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다시 찾겠다는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친의 언니 역시 단호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관씨 집안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고 이제 와서 무슨 일이 생기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언니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아들의 아내를 뺏으려 했다는 선택은 한 가족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집안은 원수가 되었고 샤오관은 아버지가 늙어도 절대 돌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결국 남겨진 두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의 욕망과 거짓 속에서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만이 모든 상처를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미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로미스였습니다.